코인 왕자입니다. 오늘 비트는 잘 올라가줬습니다. 아침 종가는 2% 올라가주면서 잘 마감이 되었고, 단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한 후에 종가상으로 안전하게 끝이 났는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됐어요. 단기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짧은 단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 단위거든요. 짧은 단기. 자, 시작은 됐는데 뭐 큰 폭으로 밀리거나 이런 공간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려준다고 한다면 한 5,850만 원 정도까지 분봉상 봤을 때 5,850 정도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은 좀 있는데, 이 이상으로 크게 밀릴 공간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밀린다고 한다면 그냥 요 정도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 나서 눌리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구간은 전형적인 기술적 구간이 반등이 아닌 그냥 올라가주는 장세예요. 과거의 패턴하고 좀 다른 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다면 보통 하락 대비 어느 정도 반등. 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통은 하는데, 그냥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게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어떻게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코인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곧 터질 새 역사인데, 이거 이제 뭐냐면, 사실 이제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두 번째 좀 시점이 왔다라고 봐야 돼요. 바로 알트코인들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제 보면은 지금도 오늘 올라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아크나 뭐 미나 이제 요런 애들 보면은 올라와주고 있잖아, 반등이. 이제 기존에 비해서, 기존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요런 반등, 하락하고 나서 요런 반등으로 과연 끝이 날 거냐, 아니면 지금 시세에서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폭이 생길 거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시장이 망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는 쪽으로 무게를 더 둬야지.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왜 자꾸 상승으로 무게를 두냐면, 어, 이제 적중률이라고 좀 하는데, 뭘 좀 적중을 하고 있냐. 제가 영상 올린 거에 대한 적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트 시장과 알트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 모양새로 어떻게 굉장히 적중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거의 만났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정도로 온 상태고, 여기서 이제 비트와 알트들이 한 번씩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트는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이날부터 봐야 되겠죠. 26일이죠. 여기서부터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까지 5일 상승입니다. 중간에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짜로 보면 올라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5일째 상승 중, 여기에서 머물러 주고 있는데, 또 좋은 거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갔다 보니까 흐름이 더 안전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비트를 보면 무너졌던 기준선 자리를 다시 회복해주는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줬어요. 여기 있죠. 12일 날 밀었을 때, 그렇죠? 이때 6.5% 하락이 됐잖아요. 이때가 중심선을 깨냐 마냐 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오늘 아침 종가로 다시 그 중심선을 회복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흐름들이 많이 결합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알트코인들도 지금 좀 좋게 봐야 되고, 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어, 터질 사실 새 역사지만 이 속에 숨겨진 단어는 상승입니다. 상승.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과 이더리움을 동시 시점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주봉에서 보면은 이번에 반등이 나왔다가 이 거래 터진 날 있죠. 상승했다가 밀렸는데, 밀리고 나서는 일정 구간을 깨주지 않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얘가 다시 내려와 줬기 때문에, 그럼 조정이 언제부터 된 거다? 12월 둘째 주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도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주 단위로 따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오늘까지 해서 8주째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만 올라가 주면 돼요. 그래서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살짝만 넘어가 주면은 알트코인들을 같이 가지고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좀 만들어지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결론은 지금 비트코인도 좋고요. 알트코인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이번에 상승이 문제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라간 뒤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쓰러질 시장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 지금 비율이 90% 이상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승 신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잡히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90% 이상의 상승 신호면 뭐다? 그냥 보유할 자리예요. 사거나 보유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치수가 75% 이하로 빠져줘야지만이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한다든지. 자,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범위에서 특별하게 뭐 안 좋은 건 없어요. 안 좋은 게 있다면 이번에 안타깝게도 썸씽이 투자 유의가 좀 걸리면서 이탈이 나왔다라는 거죠. 촉구로 그 투자 유의 촉구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반등도 시도해줬고 근데 이제 어제 좀 기사가 나와주면서 어쨌든 물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사서 여기 내려왔는데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도망가셔야 됩니다. 예, 도망가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좀 직면이 됐다.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셔도 괜찮다. 자, 새로운 반전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다 좋은 이슈로 좀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도 비트는 조정받을 자리가 멀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일단 6천만 원이 좀 넘어가줘야 조정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내내 올라가 준다면 이번 주 주말부터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 주면 조정 없이 올라가 주면 그럴 수 있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비트도 좋고 알트도 좋네. 네, 지금은 전반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원형을 그렸을 때 여기 만나는 지점이 생기죠. 여기를 뭘로 봤냐? 상승 지점으로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얘가 비트고 얘가 알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만나게 됐어요. 크로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시점이 동시 발생이 됐다. 그래서 대장들과 알트코인들, 시총 낮은 애들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좀 볼 수 있는 포인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초기 증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하락에 대한 큰 걱정은 아직은 없는 상태로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시장이 더 밀린다고 한들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고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발생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기사 보셨죠? 뭐 고래들이 팔았다, 뭐 자금 빼서 어디로 이동했다더라 그런 거 있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거 필요 없고 24년도부터 여기 이제 꼭대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 그다음에 여기 둘, 여기서 셋, 네 번 정도, 그렇죠? 뭐 많다고 하면 5번 정도. 5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발생됐거든요. 근데 고래들이 직접적으로 팔았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얘기지 얘기. 얘기로 해서 어떻게 되겠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상승 포지션이 더 강한 상태일까라는 거를 먼저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은 조금 더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의 위험한 것보다는 아직도 상승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알트와 비트 모두 다 충족이 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반전, 그래서 새로운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당장 코앞에 잡혔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기보다는 어,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한 대로 좀 가져갔으면 오히려 가져가면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저렇게 유의가 걸려서 투자 유의가 걸려서 상패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걸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일일이 다 그거 계산하면서 저거 터져서 없어질 거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저게 발생해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최대한의 이쪽에 대한 기울기를 좀 기울인 상태에서 상수 쪽으로 조금 보다 보면은 저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내가 5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 유의가 떴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 유익 걸리는 게 나는 싫다고 한다면 시장을 떠나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현재로서는 시장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런 것만 좀 터지지 않는다면 뭐 액면 분할을 하든 뭘 하든 다 좋은데 유의만 걸리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방향으로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